네, 미국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맨해튼 나우 시간이고요. 맨해튼 현지에 있는 이정호 국제금융연구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저희가 동영상 보내드렸던 것처럼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꽤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좀 전망을 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는 안 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파월 의장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춘 많은 인베스터들은 이제 그걸 되게 불관적으로 바라봐서 오늘 장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이 추가적인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 쪽에 더 방점을 두고 바라봤습니다. 지금 미 하원에서는 추가적인 3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요일에 아마 표결 예정인데요. 3조 달러, 지금까지 집행된 내용이 한 2.9조 달러입니다. 미 의회를 통해서 승인된 내용이. 근데 추가적인 3조 달러가 들어가면 약 6조 달러에 달하는 부양책이 집행이 되거나 될 예정입니다. 6조 달러라 하면 세계 3대 경제 대국이죠. 일본의 1년 GDP가 약 5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1년 동안 생산해내는 상품과 재화에 해당하는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미국 경제에 쏟아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그런 제한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적절한 시점에서 파월 의장이 지원 사격을 해줬다. 이게 의회와 연준 간의 어떤 조화로운 이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제가 그래서, 듣기로는 네. 어떻게 들리냐면요. 상황이 엄중하다고 하는 것은 추가적인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데 여기에서 재정 지출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연준이 할 수 있는 만큼은 맞습니다.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백악관이 할 일이 남았다는 이야기로 해서 저는 약간의 이견으로 보이는데 그게 좀 조화롭게 볼 수도 있을까요? 이견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게 이제 고환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지금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파월 의장이 자꾸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결국 랜딩 파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역량을 열어주는 건데 사실 스펜딩 파워는 없죠. 스펜딩 파워는 어디서 나오냐면 의회와 정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더 지원을 해라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비판하는 거라기보다는 네네. 그것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한다거나 그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보는 게 더 저는 맞다라고 보고 네. 어차피 지금 그런 스펜딩 파워를 직접 집행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 사격이라고 보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추가로 파월 의장은 이런 것들이 마지막 챕터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이런 통화 정책이든 필요한 통화 정책은 이제 연준에서 추가적으로 집행을 할 것이다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강력한 경기 부양의 의지를 돌릴 수 있었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물론 경기 예측의 불확실성이 매우 가중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러스 컨트롤이 언제가 될지, 2차 유행은 일어나지 않을지, 백신은 언제 개발될지 이런 우리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팩터들이 외생 요인들이 지금 문제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예측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연방 정부와 연준은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몇 가지 Q&A에서 나온 포인트를 좀 짚어보자면 경제 회복에 예상보다 몇 개월 더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매출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많은 비즈니스들이 도산 위험에 급증하고 있어서 이게 더욱더 고용 시장의 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실업은 향후 몇 개월 내에 지금 피크를 찍고 좀 내려가겠지만 코로나 직전 상태로는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직전 상태는 실업률 3.5%, 미국 경제학자들이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코로나 사태 피해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뭐냐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는 더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길고 오랜 침체로 인해서 수백만의 실업 인구들이 발생을 했고 이 사람들이 수면도가 손실이 되거나 또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지게 되면 그 피해가 더욱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아울러서 또 수천 개의 소상공인들이 도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경제 회복기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원천들이 사라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 회복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추가적인 재정 집행이 더 필요하다는 것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값비싼 비용이 들겠지만
장기적인 그런 피해를 막고 강한 경기 반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에서 빠르고 신속한 추가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행정부에서는 뭐 국채를 발행하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는 우리가 계속 국채를 사줄 테니까 그럼 금리 내려가서 너희 이자 부담도 별로 없을 테니 연준도 도와줄 테니 재정 지출 좀 확대해도 돼라고 좀 안심시키는 발언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맨해튼 현지 분위기도 좀 계속 들어볼 텐데 바이러스 재확산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경제 재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 보네요. 네, 뉴욕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7개 정도의 기준을 놓고 지역별로 비즈니스 재오픈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그 7개의 기준을 맞춘 지역이 북부 지역 위주로 한 4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경제가 재개될 예정이고요. 그 인근의 뉴저지주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든 리테일 스토어들의 재개장을 허락을 했습니다. 단지 이제 픽업만 가능한 그런 모드로 허가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비필수적인 건설 현장도 재가동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가 나와서 네. 주별로 점진적인 비즈니스 재가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